네, 이번 주 금요일에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평창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한미동맹 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역할이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여정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오는 23일 방한하는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최측근인 만큼 그의 평창에서의 역할에 김여정 못지않은 관심이 쏠립니다.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사 자격으로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입니다. 이번에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은 무엇보다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부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 문 대통령 접견 등 정해진 일정만 소화하고 정치적 언행은 자제할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방카 고문은 작년 11월 일본 방문 당시 미일 우호 분위기를 띄우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창에서의 마지막 올림픽 성공에 방점을 찍는다는 이 동맹으로서의 그 어떤 우호의 과시지 이거 자체가 가서 이 미북 대화를 이제부터 개시하겠다라는 의사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정부는 이방카 고문의 역할에 관계없이 미국 공식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오는 만큼 최고 예우로 맞이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장애인 올림픽이 끝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사드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로 미뤄진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공약한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 다시 재현될 수 있고 한미 동맹관계가 굉장히 경랑이 휩쓸릴 수 있다. 아사히 신문이 북한이 이번 올림픽을 참가하는 데 내걸었던 조건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송영무 장관은 한미 동맹은 1mm도 오차가 없다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훈련 일정 공식 발표 전까지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패럴림픽이 3월 18일 날 종료가 되는데요.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겁니다. 송 장관은 또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방위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 GM의 회생을 위해 한국 GM에 빌려준 3조 원대 대출금을 주식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GM 측이 한국 GM에 빌려준 3조 2천억 원을 출자 전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GM이 출자 전환하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분율 유지를 위해 함께 신규 출자를 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출자가 아니더라도 신규 대출 등의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GM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신차 물량 배정 등 무려 9가지 요구사항을 GM 본사와 우리 정부에 제시했는데 사측보단 우리 정부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한국 GM 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 본사가 한국 GM의 적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사측의 신차 투입 확약과 내수 및 수출 생산 물량 확대, 미래형 자동차 국내 개발 및 생산 확약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에게도 한국 GM 30만 노동자 고용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미국 GM 본사로부터 자본 투자와 시설 투자 확약을 받아내라고 요구하는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을 떠나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 미국 GM 본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GM 공장이 신차 물량을 배정받아 살아남으려면 정부든 노조든 일단 양보를 해줘야 한다며 느긋하게 관망하는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정부만 중간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GM 노조가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연대 투쟁에 나서면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GM은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정부는 30만 개에 달하는 협력사 일자리 문제를 떠안아야 합니다. 한국 GM 노조는 겉으로는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을 반대한다며 미국 본사가 스스로 해법을 제시하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 철수에 별 부담이 없는 GM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은 상황에서 결국 노조의 요구는 정부 지원을 염두에 둔 주장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네, 청와대는 정부가 한국 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동시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진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 GM 공장 폐쇄 결정은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채용 청탁자 등 10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보좌진도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차병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비리가 있었고 이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폭로된 이후 꾸려진 검찰 수사단이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채용 청탁자 등 10명을 대상으로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국회의원회관의 염동열 의원실에서 해당 보좌진의 책상을 뒤져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강원랜드 본사 비서실에도 검찰이 들이닥쳤는데 수사단은 일단 외압보다는 채용 비리에 초점을 맞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미연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검찰은 별도 수사단을 꾸려 이번 달 초부터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만난 후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사단은 설 연휴 전 안 검사를 3차례 부르는 등 기초조사를 이어왔는데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석입니다.